안녕하세요.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새벽. 아까 1탄 찍었죠. 이제 2탄 찍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번 여름에 이제 토익 시험과 팁스 시험을 다 학생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아랫반 학생들 말고 GD 이상 학생들은 시험을 보게 했어요. 제가 매년 학부모님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학생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도 제가 그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목표점과 공부하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방학에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고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면서도 또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제가 주소연이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다 제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둔 학생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런 부담감을 안고도 제가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는 목표점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 시험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온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나온 학생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에게 제가 똑같은 길을 걸어갔던 선배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말들이 있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에피소드 하나.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원을 중학교 3학년부터 다녀서 고등학교 2학년 3년을 다녔습니다. 토익 과정을 거쳐서 팁스 1년 정도 하고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만뒀는데 우리 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외고를 가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방학 동안에만 짬짬이 다녔던 학생들은 굳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따로 영어 공부를 안 한대요.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한대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 수능 문제집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뭐 모의고사도 1등급, 나중에 시험을 보더라도 대부분 1등급이 나와서 영어 공부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언제쯤이면 영어가 쉬워지나요? 언제쯤이면 영어를 누구의 지도나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고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인데 이 학생이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수능 문제집을 풀고 그냥 학원 안 다니고 1등급 받고 대학은 국제학과를 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름과 그 신상 정보는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가서 멀리 있는데도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영어를 거의 놨고요. 수능 영어밖에 안 했고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따로 공부를 못했어요. 뭐 너무 바쁘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번 여름에 뭐 다 친구들은 뭐 그러니까 뭐 어학원을 다니고 뭐 이랬지만 자기는 그냥 7월에 한 달 동안 시험에서 그냥 토익 문제집 하나 사서 그냥 편하게 풀어봤대요. 그리고 도대체 몇 점이나 나오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본격적으로 팁스하고서 안 했는데 과연 몇 점이나 나오나 했더니 요번에 970을 나왔다. 990점 만점이에요. 토익이. 970 굉장히 받기 힘든 점수입니다. 970 나와서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께 꼭 감사드리려고 지금 찾아왔어요 하고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와 여기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주도 학습이 지금 된 학생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영어 저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영어 공부 뭐 이렇게 책 사서 공부해서 시험 보면 저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어에 자신감도 있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실력을 갖게 해주셔서 그 학생이 저한테 그대로 얘기했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도 너무 기분 좋았죠.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되게 안 썼는데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리 찾아뵈러 왔어야 했는데 늦게 와서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선생님 덕분에 영어 공부가 한결 쉬워서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감사합니다. 케이크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학생이 편지를 썼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좋죠. 그리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가가지고 찾아온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주소연 어학원 그 설명회 때 보면 이 책자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주소연 어학원 선배들의 수강 후기. 이건 뭐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학원으로 전화가 와요. 저 이렇게 잘 대학교 갔어요, 선생님. 선생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요. 영어 하나만 갖고 대학을 간 게 아닌데 학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 하나라도 덜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했다. 너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영어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됐다. 해서 그 고맙다고 전화하고 이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 습관을 갖춰서 다른 과목도 성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이 학생들이 전화가 왔을 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겪었던 그 과정을 이렇게 써서 학생들한테 수강 후기라고 해서 써주면 어떨까? 그 대신 너희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을 밝혀야 된다. 대학과 과를. 그래 줄 수 있니? 그래야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믿을 거 아니야 했더니 괜찮아요. 저희는 신상정보 밝혀도 상관없어요. 하고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학사안무지 수기를 갖다 학생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껍죠. 근데 이제 전화 왔던 학생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대학을 잘 간 학생들 기본으로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이 학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갔고요. 성은 구씨예요. 출신국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 이 학생 얘기를 왜 해주려고 하냐면 지금 공부하는데 좀 힘들어하고 영어 공부가 어느 때쯤이면 쉬워질까 의심을 많이 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의 예를 들어주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솔직히 말해서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본인이 여기 쓴 거죠. 그 설명회 때 자료 있으시면 보세요. 그대로 있으니까. 본인이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놀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까? 그 장깨를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참 3개, 과제 3개 다 메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재등록만 가능한 그런 어떤 점수를 만들어낼까? 그거 지금 막 연구하고 그랬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와 같은 경우 불참 과제 미제출이 매달마다 초기화되는데 이제 매달 없어지죠. 다시 원점으로 되죠. 4번이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매달 불참과 과제 미제출을 각각 3번씩 꾸준히 꽉 채워서 학원을 다녔던 학생입니다. 숙제가 많기 때문에 숙제 중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예 안 해서 미제출 하나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숙제하기 쉬운 거 그것만 해서 학원을 다녔던 그런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나쁜 방법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힘든 점을 완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많죠 학생들 지금? 자, 이러한 그 학원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 이런 방법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힘듦을 겪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깨를 부렸을 때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되게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중고등 학생이라면 학부모님께 떠밀려 주소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손에 막 이끌려서 막 학원에 왔던 게 기억나고요. 아버님께서 막 PC방에 있는 아이를 잡아서 학원에 데리고 왔다고 저한테 막 인수인계 해주고 갔던 학생이에요. 기억이 나요. 그때도. 보통 학원을 다니는 것은 결국 실력 향상을 이루어 성적을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력 향상을 원하는 것은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성공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지만 신기한 것은 자신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면 의외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아지고 누구나 각자의 내면 속에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목표 성적 얘가 달성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또한 그 목표 성적을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가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문제풀이만으로도 실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자기는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됐었고 내가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실력을 만들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강한 의지 하나로 학원을 다녔대요.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반드시 쌓고 말겠다. 그 시점만 되면 난 학원을 딱 그만치겠다. 그 시점이 얘가 어디였었냐면 얘가 탭스가 900이 넘은 학생이었는데 그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얘가 그 점수를 얻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혼자서 간헐적으로 문제집을 풀어서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계속 유지하다가 대학을 이렇게 간 거예요. 고대 경영학과를. 사실 주서연 어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학원에서도 학생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의 숙제를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양이지만 그냥 공부하기가 싫고 놀고 싶은 것이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숙제가 좀 많은 편이면 다니기 힘든 학원이라고 낙인을 찍죠. 주서연 어학원의 숙제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놀 시간이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잠잘 시간이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학교 숙제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어 문법 시험도 마찬가지로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너네들 알잖아. 단어하고 문법 시험. 그런데 단지 귀찮아서 미루다 시험을 못 맞춰 불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조금 버겁더라도 버텨보기 바랍니다. 버티다 보면 그 보상으로 자연스럽게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표점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전보다 다니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왜? 자기의 목표점, 자기 의지, 그 다음에 잘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그 강한 성취욕이 생기니까. 각 과정을 끝냈을 때 본인이 느낀 학습의 효과, 탭스반을 다니면서 느낀 것 또는 토익반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어학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향상된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정체기, 올라갔다가 정체기. 그런데 꾸준히 쭉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체기가 있어요. 얘도. 그래서 얘가 썼죠.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또한 점수가 쭉 정체기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30점, 50점씩 오르는 형태로 성적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많은 숙제로 어느 정도 보장되는 문제풀이 학습량 덕분에 확실히 독해와 청취가 익숙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배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몸에 배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어느 누구의 노하우가 아니라 주서연의 노하우가 예를 들어 이 학생의 노하우랑 다른 거예요. 문제 풀일 때. 왜? 각자의 취약점이 다르니까.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에 그게 언제냐면 토익 과정이 끝마쳤을 때. 그리고 탭스 과정을 최소한 1년 정도 했을 때. 저는 바란 건데 그러니까 토익 과정 끝나고 탭스 한 2년 정도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3년 정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어가 눈에 띄어요. 보여요. 영어를 공부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숙제?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 정도 단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영어 내신 공부하거나 또 수능 모의고사 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어떤 실력의 단계가 GD, 그랜드 듀크는 아니고요. 토익 과정을 끝마쳤을 때 그리고 수능을 한 1년 정도 이상 했을 때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얘처럼 이 학생도 너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 불성실하게 불참 3개, 과제 밑줄 줄 3개 꽉꽉 채우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도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성적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정체기라는 게 있어. 정체기를 조금만 거치고 나면 또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거뒀던 학생 좋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성적이 올라가라는 보장 없다. 그냥 꾸준히 해라.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그러니까 얻지 못했던 학생 정체기 있어. 정체기를 벗어나면 또 성적은 확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건 실망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그 실력이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본 실력이 쌓이는 거야. 언제쯤 영어가 쉬워지나요? 언제쯤 저 혼자 영어를 할 수 있나요? 얘기했지? 토익 과정 끝마치면 보인다.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그래서 GD 끝마치고 토익 과정 올라왔을 때 느끼는 어려움보다
지금 토익 과정 끝마치고 탭스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탭스에 적응할 때 느끼는 그 어려움이 훨씬 쉬워. 왜? 토익 과정을 끝마치면 그 길이 보이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탭스는 금방 적응해.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 탭스반에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그랜드 듀크 학생, 지금 토익반에 올라간 지금 6권 한 학생들 힘들다는 거 알아. 그리고 숙제하는 게 좀 힘들다는 거 아는데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야. 영어를 공부할 때. 뭐 너네들이 지금 우리 학원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공부하더라도 그 틀은 반드시 깨야 돼. 그 틀은. 그게 가장 어려운 지금 틀이야. 요 틀을 잘 견디면서 깨면 토익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갈 쯤이면 훨씬 쉬워질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를 믿고 공부하고, 그리고 요번 말고 겨울방학에 이제 또 토익 과정이 어느 정도 끝마쳐질 때쯤 1월달 그때 시험을 볼 거야.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 토익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지난번 문제보다 쉬웠어요. 청취가 독해보다 난이도가 어땠어요?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거는 영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지금 GD 학생들은 분석조차도 못하잖아.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도 못하잖아. 아직까지는 헤매는 단계, 배워가는 단계.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눈에, 그러니까 이제 튀려면 어느 정도 토익 과정을 끝마쳐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시험은 될 수 있으면 능력만 된다면 홀수달, 짝수달을 연달아서 보는 게 좋아. 8월달 토익 시험이 조금 어려웠나 봐. 응? 딴 데보다. 근데 그럼 9월달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 9월달이 만약에 어렵잖아? 8월달이 조금 쉬워. 그래서 8월, 9월, 뭐 1월, 2월 연달아서 2번씩 시험을 보는 게 좋은데 9월달은 중간고사가 많이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중간고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옛날에는 그 중간고사가 10월에 있었을 때 대부분 애들이 8월, 9월에 다 봤었어. 그래서 우리 학원 게시판에 막 토익 막 980점, 90점 학생들이 연달아 봤을 때 그래.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냐면 어떤 심한 학생들은 8월 점수와 9월 점수가 1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이야.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러한 어떤 길이 펼쳐지니까 그 학원 선배들의 이러한 어떤 후기도 참고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라고 지금 힘든 시기 잘 견디기 바라고 요 시기만 지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 이번 주 나를 찾아왔던 학생처럼 몇 년을 공부 안 하고 혼자서 한 달 동안 문제집 풀어도 토익이 970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예, 알겠지? 그래서 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고 있어. 오늘 여기까지. 선배로서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다. 안녕. 그래.